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7월 4주차 1학년 기초제도 온라인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2학기를 대비하여 예습 수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5 컴퓨터 활용 제도 CAD의 개요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CAD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알고 CAD의 활용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CAD를 이용한 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본 설정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CAD에 의해 CAD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이번 1학기 때 선생님과 같이 오토데스크사에서 제작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D 도면 그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아래 인벤터 프로그램은 3D 모델링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로 우리는 일단 2D CAD 관련해서 1학기 때 학습을 하였습니다. CAD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시뮬레이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2차원 제도를 하는 2D와 입체 모델링을 하는 3D. 아래 인벤터 프로그램이 3D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이 2D CAD인 오토캐드고요. 이어서 CAD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D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설계 시간 단축이 있겠고, 두 번째, 제품의 품질 향상이 있겠고, 세 번째로 체계적인 도면 관리와 보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AD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기계 분야에서는 자동차 및 선박 설계가 있겠고, 우주항공기 설계, 금형 생산 제품 설계, 각종 기계의 설계, 마지막으로 산업 플랜트 설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전자 분야에는 첫 번째 전기설비 설계, 전자회로 설계, 전기전자기기 설계, 마지막으로 로봇 자동화 설비 설계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토목 분야에는 첫 번째 건물 교량 댐 등 설계, 두 번째 건축 인테리어 설계, 마지막으로 정원 등 디자인이 있겠고, 다음으로 기타 분야는 시뮬레이션 등 모의 실험이 있겠고, 영화 및 광고 애니메이션이 있겠고, 지도 제작, 의류, 섬유 등 패션 디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AD의 구성 요소로는 CAD의 시스템에서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프트웨어는 일반 CAD, 오토캐드, 인텔리캐드, 플렉시블 캐드, 유니캐드 이렇게 있고, 전문 분야 CAD로는 기계 분야 MDT, 인벤터,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 CAD키, CAD라이 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건축 분야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배운 오토캐드 이런 프로그램 종류, ADT 이런 CAD 프로그램이 또 아크아이캐드 이런 게 있고, 전자회로 분야는 이런 CAD 프로그램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목 설계 분야 프로그램도 소프트데스크, 시빌리, 서베이, 이런 포인트, 킥로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도 제작 또한 이런 CAD 프로그램 여러 가지, 오픈, GIS, 이런 여러 가지 전문 분야 CAD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기계 분야, 자동차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3D 모델링 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특히 인벤터라든가 솔리드웍스,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게 아마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를 주로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년 올라가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반 CAD는 오토캐드, 이렇게 오토캐드,
인벤터, 솔리드웍스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로는 자, 입력 장치인 경우에는 키보드, 마우스, 디지타이저, 태블릿, 라이트펜이 있겠고, 중앙 처리 장치로는 연상 장치, 제어 장치, 기억 장치 등이 있겠고,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CAD 시작하기 프로그램 세도면 시작하기를 보면, 자, 이런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프로그램 도면 지정할 때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보통 웬만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기본 설정 도면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 기본 설정 도면이 보통 ACAD DWT 템플릿인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검은 배경의 도면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바탕화면의 CAD 프로그램 아이콘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은 바로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고, 최신 버전은 바로 템플릿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이제 오토데스크 우리 프로그램 사용한 겁니다. CAD. 태블릿 파일 열기. 자, 태블릿 파일 또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태블릿 파일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의 환경에 맞게 일정한 패턴의 기본적인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곤 합니다. 태블릿 파일의 확장자는 DWT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AD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번 학기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실습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메뉴 검색기가 있겠고, 제목 표시줄, 메뉴 영역, 표준 도구 막대, 이렇게 도면 영역, 그리기 도구 막대, 수정 도구 막대, 명령행 상태선 이렇게 쭉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CAD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메뉴 검색기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메뉴를 직접 검색이 가능하고, 두 번째 제목 표시줄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파일 이름은 드로잉 1으로 나타나며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화면의 최소화, 최대화, 종료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메뉴 영역은 풀다운 메뉴라고 하며 각 항목을 선택하면 하위에 자주 이용되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준 도구 막대는 자주 이용되는 명령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도구 막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도면 영역은 용지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도면이 그려지는 영역, 도면 영역의 배경색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 여섯 번째 그리기 도구 막대로는 선, 원 등의 그리기 아이콘을 모아놓은 도구 막대라 할 수 있겠고, 일곱 번째 수정 도구 막대는 지우기, 복사, 이동 등의 수정과 편집을 하기 위한 도구 막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명령행은 명령어 옵션 메시지, 프롬포트 등이 표시되며 사용자가 명령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상태선은 현재 커서가 위치한 좌표와 각종 모드, 스냅, 그리드, 직교, 객체 스냅 등의 실행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 세 번째 기본 환경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면 한계 리미트 설정을 알아보면, 자, 작성할 도면의 크기를 설정해주는 명령어로 도면 영역의 왼쪽 아래 모서리와 오른쪽 위 모서리를 선택하여 전자적인 도면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도면 한계 설정이라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보통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A4 용지인 경우에는 자, 297 곱하기 210이 되는데, 이건 A2니까 594 곱하기 420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상대적인 위치 값을 정하여 이렇게 도면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A2 용지 크기로 도면 한계 설정은 자, 리미트 엔터, 왼쪽 아래 구성 지정. 자, 0,0은 2차원이기 때문에 XY축을 00으로 합니다. 원점 지정하면 이제 오른쪽 위에 구석 지정을 594X 420Y로 하면, 자, 이렇게 너비는 594, 높이 420인 A2 용지 도면 한계 설정이 완료됩니다. 명령 줌을 치고 엔터 누르고 마지막으로 A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층 레이어 LA 설정을 보면, 투명 유리 여러 장의 도면 각각의 요소를 그리고 이를 겹쳐보는 것과 같은 것, 마치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린 것 같은 효과를 갖고,
선의 종류, 선의 색상, 선의 굵기 등을 미리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자, 명령 레이어를 치고 엔터, 새 도면층 아이콘을 선택, 도면층 입력 시 가상선, 숨은선, 외형선, 중심선 등이 있겠고 선 색상 선택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선 종류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체 스냅으로는 자, 오스냅 Shift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 객체 스냅 설정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CAD 작업 시 도면 요소의 특정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대상점 추적 기능으로 끝점, 중간점, 교차점, 중심 등의 위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객체 스냅 실행 방법으로는 실행 방법, 메뉴 영역, 도구 제도 설정과 객체 스냅 탭이 있겠고 명령 오스냅 OS는 객체 스냅 켜기가 선택되어야만 객체 스냅이 동작되며 F3키로 크기 켜기가 가능합니다. 객체 스냅이 동작하고 있는지는 상태선을 보면 알 수 있겠고 도면 작성을 하면서 객체 스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는데 목록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객체 스냅 종류로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끝점, 이 아이콘이 끝점 아이콘입니다. 메뉴에서 도면 요소의 끝점을 선택하고 두 번째 중간점은 자, 이런 아이콘 도면 요소의 중간점을 선택하고 세 번째 중심은 자, 원과 원호의 중심점을 선택하고 노드는 자, 이런 그림처럼 점으로 그려진 점들을 선택합니다. 4분점은 원과 원호의 4분 등분 점을 선택하고 교차점은 각 요소의 교차점을 선택하고 연장선은 직선과 연장선의 점으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삽입점은 문자 블록 등의 삽입점을 선택하고 직교는 선을 그을 때 직각이 되게 선택하고 접점은 원에 접하는 점을 선택하고 근처점은 모든 요소 위의 점을 선택하고 가상교차점은 두 선을 연장했을 때 가상교차점을 선택합니다. 평행은 임의의 점으로부터 선택한 직선과 평행한 점을 선택합니다. 자, 각 옵션에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된 문자가 있죠. 이 문자는 약자입니다. 이 약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명령어 L을 선택하면 자, 평행선 기능을 이 버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AD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절대 좌표계와 이제 상대 좌표계가 있는데 우선 절대 좌표계는 말 그대로 자, 쉽게 설명 2차원은 이제 X와 Y축 이제 2차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XY가 모두 0인 경우에는 당연히 원점이겠죠. 자, 이렇게 XY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절대 좌표계에 의한 자, 이렇게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점인 경우에는 30, 20으로 설정했죠. XY를. 뭐 이런 BC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B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자, 이런 이제 입력 방식이 Y 좌표값, X 좌표값, Y 좌표값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경우는 절대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 좌표계인 경우에는 이제 절대 좌표계와는 달리 자, 이렇게 시작점 P1이 설정이 되면 자, P1에서 자, X축에 60만큼 플러스 60만큼 이동을 된 게 P2고 자, 여기서 또 시작점에서 자, 이런 또 이동을 또 이렇게 마이너스 60만큼 자, 이렇게 골뱅이에서 이제 마이너스 60만큼 이동한 게 또 P4점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P3점 또한 자, 이렇게 뭐 이제 Y가 30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이동을 했죠. P2에서 P3 30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절대 좌표계와는 다르게 시작점 P1 기준으로 자, 이렇게 이동된 자, 좌표가 이제 상대 좌표계라 되겠습니다. 자, 절대 좌표계는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값을 입력한 그 그대로의 좌표인 반면 자, 상대 좌표는 자, 시작점이 설정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시작점 기준으로 좌표값이 설정되는 것이 상대 좌표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극좌표계는 자, 이렇게 뭐 거리, 각도값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여 제작된 극좌표계인데, 자, 이런 이제 위치의 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각도값까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좌표계들과의 차이입니다. 이런 이제 시작점이 설정되면, 자, 이렇게 상대 좌표계니까 이제 시작점 기준으로 다 좌표값이 설정되는데, 이런 이제 이런 XY 축의 값만 아니라 이제 각도까지 이제 표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치 표시가 더 정밀하게 됩니다. 앞서 좌표계보다는. 이렇게 120도만큼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60도 각이니까 이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이 120도 극좌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40도를 통해서, 이게 결국 우리가 찍은 점좌표에 대한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상대 극좌표계가 나온 겁니다. 이 단순히 점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점들 간에 연결시켜서 선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대 극좌표계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CAD 좌표계 상대 극좌표계는 상대 극좌표에서 사용하는 각도로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 X축의 수평선을 용도로 하고, 수평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값, 시계의 방향은 마이너스 값을 주어서 각도 값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도 값은 항상 시작점을 원점으로 하여 각도를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요. 자, 원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315도, 최종적으로 360영까지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자, XY축 2차원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양의 방향이라고 보고, 자, 기준점으로 해서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보통 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공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 극좌표계는, 자, 이렇게 앞서 배운 이런 좌표계, 상대 극좌표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를 이용하는 상대 극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월 4주차 1학년 기초제도 온라인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2차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